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된 지 6년 만에 착공됐습니다. 서울에서 속초를 1시간 40분 만에 연결해 강원 북부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에 대한 도의회 첫 도정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도의회는 강원도와 레고랜드의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도의회는 다음 달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했던 중도개발공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부터 접수를 시작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83%인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죠. 춘천에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드디어 착공됐습니다. 2027년이면 서울 용산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1시간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철도가 놓이면서 화천과 양구, 인제, 백담, 속초까지 역사 5곳이 신설되는데요. 특히 종착역인 속초역은 향후 동해 북부선과도 연결돼 역세권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공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에 등장한 지 30년,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된 지 6년 만입니다. 18일 첫 삽을 뜬 동서고속철도는 한반도 최북단을 최단거리로 관통하는 교통망입니다. 앞으로 동서고속화 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는 2027년 말 준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승용차로도 3시간가량이 걸리는데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이미 운행 중인 서울 춘천 구간에서 화천과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7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춘천역에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역까지 역사 5곳이 신설됩니다. 이번 철도 건설로 교통의 오지로 불리던 강원 북부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속초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에 이어 강릉에서 양양을 거쳐 고성으로 이어지는 동해 북부선까지 연결되면 동해안 북부권의 철도 거점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동서고속철도 속초역이 들어서는 속초 소야벌 일대입니다. 속초시는 이곳 노학동과 조양동 일대 72만 제곱미터, 약 21만 7천 평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속초시는 연말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규제 특례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 건축구역이나 인허가 사항들도 대폭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 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북방 교역의 전초 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 북부권, 동해안 북부권의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마련한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전인 2027년 5월 동서고속철도가 개통할 수 있도록 준공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 의회가 첫 도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레고랜드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시행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부터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800억의 혈세를 투자한 레고랜드. 도유지인 중도를 외국 개발사인 멀린사에 최대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데다 수익률까지 기존 30%에서 3% 수준으로 줄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선 레고랜드 계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멀린사와 강원도의 개발 협약 내용 중 강원도가 800억 원을 투자하고 800억 원 상당의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임대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쓸모도 없는 레고랜드 시설물에 대한 자산 취득 조항을 넣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 자산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공유자산관리법 등 다 검토하셨겠지만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가 정말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예 계약이다. 실제로 레고랜드 자산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멀린 측에 시설물을 특정해달라는 그 요청을 계속 공문으로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테마파크 자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취등록세를 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취등록세 부분은 한 3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매년 재산세 부분을 저희가 일단 단순하게 그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를. 강원도는 지난달 레고랜드 기반 조성공사를 맡았던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 회생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신용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채권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생 신청 절차를 밟았다며 보증 채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보증 채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년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밋빛 전망과 달리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레고랜드 사업이 도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다음 달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최근 법원 회생 신청이 결정되며 논란이 됐던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는 11월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감사 대상이 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경제통상위원회는 중도 내 상업지역 등 부지 매각 현황과 레고랜드 추가 부지 제공 계획, 채무 상환 계획 등의 자료를 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BTS가 맏형 진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입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는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병무청의 절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BTS는 세계적인 가수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병역법에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그 형평성 문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BTS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복무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27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튼튼한 두 개 금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요.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 도심 어느 곳에서도 반기지 않는 기피시설인데요. 이런 기피시설들이 마땅히 갈대를 찾지 못하자 농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난개발 역시 농촌의 불청객입니다.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지는 농촌.
기자가 간다 정명기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데요. 젊은 주민부터 80에 가까운 어르신까지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 할아버지 오고 할머니 오고 3대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장치는 배출 허용 기준치를 훌쩍 웃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13이면 이거는 정말 세 발에 핀 거죠. 저희가 보통 항상 20을 넘고 그리고 30 넘는 날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46, 35, 38, 29 막 이러잖아요. 그동안 이 업체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으로 과태료를 물었고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재작년에 이 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를 막겠다며 지자체에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악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된 건물이에요. 중축도 아니고 그냥 개축이라고 봐야지, 개축. 보수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 주민을 숨막히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석산 개발입니다. 비산먼지의 발파, 진동, 소음, 교통사고 위험까지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도 한 석산 개발 업체가 새로 채석장 사업 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석산 신규 개발이나 허가 연장 소식을 들을 때면 이제 그만 농촌을 등지고 싶다는 주민들. 빨리 해도 이제 밖에다 못 놀고. 저것도 지은 게 그런 걸 이유 때문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끄럽지, 먼지 날리지.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환경청이, 사후관리 감독은 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미지근한 행정처리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가 퇴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 소송부터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 농촌을 파고드는 산업단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1,2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주로 농촌 지역에 추진하는 일반 산업단지는 약 55%가 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함께 생기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더 큰 갈등을 양산하는 상황.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미흡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 감독이 뒤섞여 아름다워야 할 농촌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떠나가는 농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가 간다, 정명기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원주시는 18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대상자 36만 명의 83%가 넘는 30만 1,100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주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올해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8일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춘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과 삼척 산지는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갔고 대관령은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농작물 냉해와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